한 마을에 김서방과 이서방이 살고 있었어요. 김서방과 이서방은 몹시 가난했지만 아주 다정하게 지냈지요. 우리 아들, 딸이 태어나면 이 다음에 결혼을 시켜서 사돈을 맺는 게 어떻겠나? 좋지! 김서방과 이서방은 장차 아기를 낳으면 사돈을 맺기로 굳게 약속했지요. 그 뒤 김서방은 아들을 낳고 이서방은 딸을 낳았어요. 두 사람은 매우 기뻐했지요. 아이들이 크면 꼭 결혼시키세. 아무렴. 두 아이들은 함께 공부도 하고 놀기도 했어요. 물론 아이들도 서로가 부모님들이 미리 정해놓은 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시간이 흐르고 여러 세월이 흘렀어요. 김서방네는 여전히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서방네는 자꾸만 재산이 불어났어요. 그리하여 아이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는 김서방네와 이서방네의 재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되었지요. 부자가 되자 이서방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가난뱅이 김서방네로 딸을 시집 보내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이지요. 얘야, 우리가 전에 사돈을 맺기로 한 약속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때와 지금은 사는 게 크게 다르니까 말이야. 이 아비는 너를 가난뱅이 김서방네로 시집 보내어 고생을 시킬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따로 정해주는 곳으로 시집을 가거라. 이서방은 김서방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어떤 부잣집과 혼인을 맺기로 하였어요. 그러나 김서방의 아들과 이서방의 딸은 옛날과 다름없이 친하게 지냈지요. 어릴 때부터 든 정이 하루아침에 끊어질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아버님이 다른 데로 혼처를 정해버렸어. 어쩌면 좋지?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그렇지 뭐. 김서방의 아들은 서운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김서방의 아들은 근심에 잠겨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다른 데로 혼처를 정해놓았으니 이제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 김서방의 아들은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서방의 아들은 저도 모르게 뛰어나가 우물로 갔어요. 마침 이서방의 딸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지요. 안 돼! 저 처녀는 이제 부잣집으로 시집을 갈 것이니까 만나면 안 돼. 김서방의 아들은 나무 뒤에 숨었지요. 그 모습을 본 이서방의 딸은 물을 길어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솔밭을 넘어서 닭밭을 두드려. 무슨 고민이라도 있니? 요새 무슨 근심이 있는 모양인데 이 어미한테 말해보려무나. 옆에서 보기에 답답하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어미한테 무엇을 숨기니? 나는 너를 낳아준 어미야. 그런 어미한테 못할 말이 어디 있어? 김서방의 아들은 어머니가 자꾸 케어묻자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러고는 이서방의 딸이 물을 길어가며 한 말을 들려주었지요.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치며 그 말의 뜻을 풀이해 주었어요. 솔밭을 넘으란 뜻은 솔가지로 세운 울타리를 뛰어넘어오라는 뜻이고, 닭밭을 두드리라는 것은 제 방문을 두드리라는 뜻이다. 닭나무 껍질로 창호지를 만들지 않니? 그러니 결국은 자기 방으로 은밀히 찾아오라는 말이다. 아, 그렇군요. 그날 밤 김서방의 아들은 아무도 몰래 이서방네 집 울타리를 넘어가 처녀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아버지는 나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라고 하시지만 그럴 수 없어. 정이 들 대로 든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어. 그러니 우리 먼 데로 떠나.
그래. 그래도 우리는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아니야. 옛날에 이미 짝지어 주셨으니까. 총각과 처녀는 그날 밤 집을 나와서 멀리 떠났지요. 두 사람은 깊은 산골로 들어가서 부부가 되어 살았답니다. 두 사람은 늘 함께 지냈어요. 한시라도 떨어져 있기 불안했던 두 사람은 남편이 나무를 하러 갈 때도 아내가 뒤따라갔지요. 그때 마침 웬 노인이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노인은 지게에 여자를 태우고 가는 것을 이상히 여겼지요. 젊은 양반, 웬 여자를 지게에 태워 산으로 가오? 남편은 노인에게 사실을 이야기했지요. 그토록 부인의 곁을 떨어지기 싫어한다니 내가 초상화를 하나 그려드리겠소. 그것을 가지고 다니며 부인을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보시구려. 노인은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노인에게 아내의 초상화를 한 장 그려달라고 했어요. 노인은 괴나리 보찜을 내려 그림 도구를 꺼내더니 익숙한 솜씨로 아내의 초상화를 그렸어요. 그 뒤로 남편은 노인이 그려준 그림을 가지고 일을 다녔어요. 아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그 그림을 펼쳐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초상화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여보, 노인이 그려준 초상화를 잃어버렸소. 기분이 매우 언짢구려.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러세요? 저만 없어지지 않으면 되잖아요. 아내는 방긋 웃었지요. 남편과 아내는 또 서로의 곁을 잠시도 떠나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이리 오너라! 거친 목소리가 밖에서 들려왔어요. 나가보니 관가에서 나온 사람들이 창을 들고 서 있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남편은 깜짝 놀라 물었지요. 관가에서 나온 사람은 웬 종이를 펼쳐 들고 서서 소리쳤지요. 당신 아내 좀 데리고 나오시오! 남편은 아내를 불렀어요. 아! 저 여자 맞군! 바로 저 여자야! 종이와 여자를 번갈아 본 포도대장은 포졸들에게 명령했어요. 어서 저 여자를 데리고 가자! 포졸들은 우악스럽게 달려들어 여자의 등을 밀었어요.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러시는 거지요? 임금님의 명령이요! 임금님이 이 초상화를 보고 당신을 데려오라고 하셨소. 아내는 임금님의 명령이라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말았어요. 남편은 탄식을 했지요. 초상화가 바람에 날려가 상감마마께서 보시다니. 임금님이 사냥을 나왔다가 초상화를 주워본 것이었지요. 욕심 많은 임금님은 붙잡아간 여자를 왕비로 삼았어요. 한편 아내를 빼앗긴 남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남편은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활쏘기 연습을 했지요. 사냥꾼이 된 남편은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다가 나라에서 거린들을 위해 잔치를 벌인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사냥꾼은 마침 거기에 간다는 한 거린을 만났어요. 나도 함께 갑시다. 새털을 엮어 옷을 해입고 춤을 추는 거린을 본 왕비는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임금님은 그동안 근심에만 차 있다가 웃는 왕비를 보고 기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한번 춤을 추어볼까? 저 사냥꾼과 옷을 바꿔 입고 춤을 추어보세요. 왕비가 말했지요. 그렇게 하지. 당신만 즐겁다면 내 무슨 일인들 못하겠소. 임금님은 사냥꾼을 불렀어요. 임금님은 안으로 들어가서 사냥꾼의 새털 옷을 갈아입고 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사냥꾼은 임금님의 옷을 입고 왕비 곁으로 와서 앉아 새털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임금님을 활로 쏘아 죽였어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임금님인 줄 몰랐지요? 아내를 빼앗겼던 김서방의 아들은 임금님이 되어 아내 곁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